한국은 역시 후진국이야. 무슨 이따위 부적이라니. 프랑스의 모든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유명 작가가 있습니다. 딸의 강한 권유로 한국으로 떠나는 가족여행. 그녀와 가족이 전혀 예상치 못한 한국의 엄청난 변화에 극도의 충격을 받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일어난 미스터리, 그녀의 마음을 뒤흔든 엄청난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생생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세라핀 모로예요. 그리고 저는 프랑스에서 다채로운 여행 이야기와 예술과 문화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왔어요. 매일 저는 먼 나라들을 헤매며 아름다운 곳들을 방문한 이야기를 모으고 그곳의 풍경을 말로 그림 그리듯 표현해 왔어요. 제 이름이 신비롭고 독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이름이 저에게 딱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여행에도 불구하고 한 곳은 제가 진정으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이었어요. 저는 언제나 프랑스 예술과 전통에 변치 않는 아름다움에 비할 만한 것이 없다고 믿어왔거든요. 저는 남편 리시안과 함께 파리의 밝고 매력적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열정적인 영화 감독이고 세상을 굉장히 창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항상 완벽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여러 저녁 시간을 거창한 미술 전시회에 참석하고 문화와 역사에 대해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보냈어요. 딸 아멜리는 예술과 문화 역사를 공부하는 대학생이에요. 그녀는 때때로 남편과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는 달리 호기심 많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남편과 제가 프랑스 전통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아멜리는 옛것과 새것이 만나는 곳의 이야기에 늘 설레었어요. 어느 청명한 가을 오후 창밖에 황금빛 낙엽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던 중 아멜리가 반짝이는 눈빛을 안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녀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찬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엄마, 아빠라고 부드럽게 말하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 읽어봤는데요. 그곳은 옛 전통과 눈부신 현대 생활이 어우러진 나라예요. 아름다운 궁궐들도 있고 첨단 기술과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지녔다더라고요. 두 분도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약간의 의심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우아한 프랑스의 살롱, 편치 않는 박물관, 그리고 저희만의 친숙한 예술과 역사의 매력을 상상했거든요. 프랑스는 언제나 예술과 아름다움의 중심이었잖아요. 과연 한국이 그와 비교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라고 답했어요. 리시앙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우리의 프랑스 영화와 유산을 사랑해. 한국이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아멜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제발 한번 기회를 줘요. 두 분 모두 예술과 창의력을 사랑하잖아요. 고풍스러운 궁궐에서부터 현대 도시의 밝은 네온사인까지 모든 장소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리를 걸어보는 상상을 해보세요. 약속할게요. 이 여행은 놀라움으로 가득 찰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은 제 안에서 무언가를 일깨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풍스러운 궁궐들이 미래지향적인 건물들 옆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 한켠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굳게 품어왔던 프랑스 전통에 대한 확신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도 한 번쯤 의심했던 곳에서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에 감동받았던 기억들이 떠올랐고 그와 동시에 내면에서는 낯선 것에 대한 강한 저항감이 불타오르기도 했어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그 비밀을 배우며 그 이야기를 제 독자들과 나누는 상상을 하니 모순된 감정이 솟구치면서도 신비로운 설렘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따뜻한 허브차를 함께 마시며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잔이 부딪히는 부드러운 소리와 우리의 목소리에 은은한 속삭임이 방안을 채우면서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과 동시에 두려움과 갈등이 공존하는 미래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멜리의 꿈에 귀 기울이며 그녀의 눈에서 불타는 열정을 보았고 그 열정 속에서 제 자신이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편견이 서서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서서히 우리가 한국을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친숙한 경계 너머의 예술과 역사 그리고 현대의 경이로움이 가득한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난 갈등의 소용돌이가 격렬하게 부딪혔어요. 마침내 오랜 시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후
리시안과 저는 한국에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합의했어요. 우리는 아멜리의 직감을 믿고 미지의 세계의 마음의 문을 열었지만 동시에 내면에서는 기존의 자부심과 두려움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혼란스러움이 남아 있었어요. 곧 티켓을 예약하고 짐을 싸면서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과 함께 옛 신념을 깨뜨리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는 이 여행이 서서히 제 마음을 바꾸고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움과 동시에 고통스러운 내적 갈등을 마주하게 해줄 줄은 몰랐어요. 출발하는 날이 마침내 왔어요. 저와 가족들은 서울 한국의 분주한 수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아래로 서서히 사라지는 땅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높이와 광활한 바다 위를 지나며 제 머릿속은 고대 성체, 조용한 마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스카이라인의 이미지로 가득 찼어요. 아멜리가 말한 만큼 한국이 정말 멋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하늘을 날며 저는 모든 생각을 기록할 준비를 하며 노트북을 꽉 쥐었어요. 비행 시간은 길게 느껴졌고 고요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다른 승객들이 이야기하거나 책을 읽거나 단순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순간이 길게 느껴져 모험의 약속에 제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게 했어요. 마침내 착륙하자 제가 처음 눈치챈 것은 다채로운 색깔과 소리였어요. 공항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깨끗하고 매끄러운 성과 밝은 불빛들이 그 공간을 미래적이면서도 매우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했어요. 밖으로 나서자 거대한 살아있는 그림처럼 보이는 도시의 환영을 받았어요. 서울이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높은 마천루들이 옛날의 아름다운 역사적 건물들과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보며 제 초기의 의구심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박민준이라는 남성을 만났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간단한 인사를 건네실 때 제 안에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박민준은 자신이 문화교류 전문가이며 한국의 숨은 보석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멋진 것들을 보게 해드릴게요. 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시자 비록 제 마음에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있었지만 저는 그를 믿기로 결정했어요. 저희는 함께 현지인들의 수다와 도시의 웅성거림이 가득한 분주한 거리들을 걸어 나갔어요. 저는 박민준 옆을 가까이 걸으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어요. 모퉁이를 돌 때마다 새로운 것이 펼쳐졌는데 오래된 상점들이 즐비한 좁은 골목, 오후 햇살 아래 빛나는 웅장한 궁궐, 그리고 빛나는 현대적인 타워들이 보였어요. 고대 궁궐들이 빛나는 신축 건물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모습에 감탄하며 마치 시간 자체가 제 눈앞에서 춤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과거와 미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분주한 시장 한 곳에서 저희는 현지 간식을 맛보기 위해 잠시 멈췄어요. 혀를 간지리는 매콤한 떡, 따뜻하고 부드러운 고소한 전, 그리고 갈증을 해소해준 시원하고 상쾌한 음료들이 기억에 남아요. 노점상들이 우리에게 음식을 건네며 웃음을 지었고 그들의 에너지가 친근한 활기로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맛과 활기찬 풍경에 대해 메모하며 모든 맛이 한국 그 자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느꼈어요. 리시앙은 늘 사진 찍기를 좋아하셔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 다채로운 포장마차, 노점상들의 미소 짓는 얼굴, 그리고 서두르는 눈으로는 놓칠 수도 있는 작은 디테일까지도 촬영하시느라 분주하셨어요. 그분의 눈빛에서 공연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긴 모습을 보며 언젠가 이 이미지들이 저희 여행의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느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한때 제가 상상했던 엄격하고 진지한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삶과 예술 그리고 끝없는 창의력으로 가득 찬 나라였어요. 도시의 리듬을 모든 소리와 미소 속에서 느낄 수 있었고 걸음마다 제 의심은 더욱 사라지며 설렘과 경이로움으로 대체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을 바꿀 모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도착 후 며칠 동안 박민준 씨는 단순한 가이드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은 저희에게 한국의 진짜 정서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제 안에 감춰왔던 프랑스에 대한 자부심과 고정관념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매일 아침 새로운 경이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설렘과 동시에 제 내면에서는 과거의 자랑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불안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느낌으로 눈을 떴어요. 처음 방문한 곳 중 하나인 고대 궁궐에서 웅장한 전당을 걸으며 오래전 왕과 왕비들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정교하게 새겨진 문양과 무게감 있는 돌 하나하나에서 명예와 전통이 삶의 중심이었던 시절의 아픔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한적한 마당에 서서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제 마음. 한켠에서는 프랑스의 오랜 예술적 유산과 비교하며 강한 불만과 갈등이 일어났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왔던 프랑스의 위대함을 이곳이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스쳤고 그 순간 제 심장은 아련한 분노와 슬픔으로 요동쳤어요. 이어진 오후 박민준 씨가 안내해 주신 전통다원에서는 만개한 꽃향기와 졸졸 흐르는 분수 소리 속에 평화로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제 내면에서는 아직도 프랑스 미학에 대한 고집과 저항이 남아 있었어요. 다도에 대해 설명하시며 이 다도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되고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이랍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눈을 감고 차분히 듣다가도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익숙한 화려함과 위엄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이 일었어요. 차분한 다도 의식 속에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고정관념이 서서히 부서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그 순간 제 내면의 갈등은 극에 달하며 한없이 깊은 상처와 함께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 용기를 다지게 만들었어요. 몇 날 며칠간의 여정 속에서 박민준 씨의 안내와 한국 곳곳의 역사적, 예술적 유산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격렬한 내적 갈등을 마주하며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순간들을 뚜렷이 느꼈고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전환점, 진정한 클라이막스로 다가왔음을 깨달았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희 가족은 서울의 유명한 박물관을 방문하기 위해 일찍 출발했어요. 웅장한 건물 쪽으로 걸어가며 시원한 공기가 피부에 닿는 걸 느끼던 중 저는 지난 며칠간 내면에서 치열하게 부딪혔던 갈등과 맞서는 듯한 결의를 다시 한번 다졌어요. 박물관은 현대 미술과 고대 유물이 어우러진 곳이었는데 그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인 스타일과 전통 한국 건축의 멋스러운 요소들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입구 앞에 서서 이곳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라는 감탄과 함께 제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갈등의 해소를 예감했어요. 박물관 안에서는 각 방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긴 복도와 메아리치는 전시실을 천천히 걸으며 금속과 유리로 만들어진 현대 조각품과 세월의 흔적이 묻은 유물들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품어왔던 프랑스 미학에 대한 편견과 자부심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작은 설명판을 읽고 부드러운 오디오 가이드를 경청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던 강한 저항감이 해소되며 새로운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한적한 순간 아름다운 도자기와 그림 전시 앞에 섰을 때 한 젊은 큐레이터가 다가와 다정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예술이 단순히 한 문화와 다른 문화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표현의 다양성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옛것과 새것이 충돌하면서도 서로를 보완해 정말 특별한 예술이 탄생되고 있답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숙이 다 오랫동안 굳게 지켜왔던 고집스러운 갈등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내면의 깊은 갈등과 마주하며 과거의 신념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서서히 자리를 잡는 진정한 클라이막스의 순간을 경험했어요. 대화가 끝난 후 저는 박물관 내의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리시앙은 스케치북을 들고 도자기 꽃병에 정교한 무늬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요. 그의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 내면의 충돌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느꼈어요. 나중에 리시앙은 조용히 나는 항상 프랑스 영화의 화려함이 최고의 예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조용하고 진실한 아름다움이 내면의 깊은 갈등을 정리해주는 걸 보게 됐어. 라고 고백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희망과 경이로움을 안겨주었고 우리 모두의 내면에 쌓인 상처와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임을 확신하게 해줬어요. 한편 호기심 많은 아멜리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현지 예술가들과 음악가들을 대상으로 짧은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들의 창작 과정과 영감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녀가 질문할 때마다 저는 그 열정 속에서 제 내면의 갈등이
조금씩 치유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가 녹음한 모든 대화는 우리 문화간의 다리를 놓아주는 또 한 벽돌처럼 느껴졌고 그 벽돌들이 모여 제 마음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되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저희는 도시 변두리에 있는 전통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그곳의 목조가옥들과 구불구불한 좁은 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변치 않은 채 보존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마치 제 내면의 불안과 갈등이 차분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로 저희를 맞아주셨고 그들의 환대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오랜 고집과 분노를 씻어내는 듯했어요. 그 조용한 마을에서 그들은 겸손과 소통을 통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제 내면의 갈등이 드디어 해소되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고 산 너머로 해가 저물 무렵 저희 가족은 작은 마당에 모여 앉아 그날의 격렬했던 감정과 치유의 순간들을 서로 나누었어요. 웃음과 사색 그리고 눈물 섞인 대화 속에서 저는 제 마음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 한국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제 자신과의 깊은 갈등을 마주하고 해소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준 진정한 변화의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하루, 저는 설렘과 약간의 슬픔이 섞인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곧 이 아름다운 나라를 떠나게 될 것을 알면서 마음 한켠이 무거웠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만든 추억들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어요. 그 아침, 저와 가족은 서울에서 가장 평화로운 공원 중 한 곳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 공원은 현지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소였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로 나누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 그리고 산들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가 들렸어요. 공원은 모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곳처럼 느껴졌어요. 구불구불한 산책로를 걸으며 저는 아침 햇살이 높은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땅 위에 부드럽게 춤추는 그림자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공원은 에너지와 고요함이 동시에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삶의 아름다움을 조용히 일깨워주는 느낌이었어요. 저희는 작은 공터 한가운데 당당하게 서 있는 크고 오래된 나무를 발견했어요. 그 나무 아래에 놓인 나무 벤치에 앉으면서 저는 거칠게 느껴지는 나무 질감과 나무가 주는 시원한 그늘을 느끼며 단순하고 솔직하게 땅과 연결되어 있는 듯한 기분을 받았어요. 잠시 후 박민준 씨가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이 다시 한 번 저를 반겨주는 듯했어요. 박민준 씨는 한국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간단한 말씀이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이어서 이 땅은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최고의 모습을 끌어내고 각 문화마다 고유의 노래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감정을 그분이 온전히 이해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저는 진심 어린 감정을 담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눈을 감고 여기 왔어요. 이미 알고 있던 예술과 아름다움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제 눈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깊은 존경이 깃든 전통과 창의력 넘치는 현대적 아이디어를 보게 됐어요. 진정한 예술은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조하고 나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걸 배웠어요.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리시안과 아멜리를 바라보니 두 분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리시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한국의 진심을 담은 수많은 순간들을 필름에 담았어요. 예전에는 익숙한 것과는 너무 달라서 이렇게 감동받을 줄은 몰랐는데 여기서는 아름다움이 어디에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항상 밝고 에너지 넘치는 아멜리는 웃으며 저는 항상 모든 문화가 각자의 마법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어요. 오늘 한국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다리라는 걸 느껴요. 예술과 우정 그리고 서로에게 배울 용기로 만들어진 다리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에 저는 희망과 기쁨이 가득 찼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저희는 그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 미래에 대한 생각과 꿈을 나누었어요. 문화의 다양성을 기념하는 기사, 일상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영화, 프랑스의 우아함과 한국의 생동감을 하나로 모으는 예술에 관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나눈 모든 말들은 고향과 이 멋진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를 계속 쌓아 나가겠다는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공원을 떠나기 전에 박민준 씨께서 저희에게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작은 기념품을 건네주셨어요. 그것은 행운을 불러다 주는 전통 한국의 부적이었어요. 박민준 씨는 다정하게 이것을 잘 간직하세요. 모든 여정은 우리 마음에 그 마법의 한 조각을 남기게 된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적을 손에 쥐고 있자 저는 한국과 깊은 연결을 느꼈어요. 비록 여행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배운 교훈들은 영원히 저희와 함께할 것이고 예술과 우정, 그리고 문화의 아름다운 다리로 항상 이어져 있을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프랑스로 돌아오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새 노트북을 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추억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빛의 다리 한국이 제 마음을 열어준 이야기라는 제목의 긴 마음 담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면서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 고요한 아름다움이 있는 고대 마을, 따뜻한 미소를 지닌 현지인들, 그리고 어디를 가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떠올렸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 퍼즐의 한 조각 같았어요. 저는 박민준 씨가 저희에게 진짜 한국을 보여준 이야기를 썼어요. 저는 처음 삶의 속도를 늦추고 여유를 즐기게 해 준 평화로운 다원을 묘사했어요. 그분의 다정한 말과 부드러운 안내 덕분에 예술과 아름다움이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분과 나눈 대화 후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던 기억, 오래된 궁궐과 현대 건축물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글로 풀었어요. 진심 어린 설렘을 담아 진정한 예술은 한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곳마다 고유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교훈을 공유했어요. 제 기사가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문화 잡지 중 한 곳에 실리자 저는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여행과 발견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멀리 떨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생동감과 창의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한국의 이야기에 감탄했어요. 그들의 편지와 댓글을 읽으며 저희의 여정이 제 마음을 바꾼 것처럼 많은 이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리시앙도 이번 모험에서 깊은 영감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한국의 진심을 담은 새로운 영화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이야기를 할 때 보이는 설렘이 눈에 띄었어요. 현지인의 따뜻한 얼굴,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어르신들의 정중한 고개 숙임을 촬영하고 싶어 하셨어요. 이 영화가 우리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서로 이해하는 순간들을 보여줘야 해요. 라고 한 저녁에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이 제게 희망을 안겨주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고향에서 창의적인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항상 호기심 가득한 아멜리도 예술과 문화에 대한 열정을 한층 더 발전시켰어요. 대학 강의 시간에 저희 여행과 그로 인해 떠오른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이야기하며 작은 문화교류의 대사처럼 친구들과 동기들에게 다른 전통에 대해 배워보라고 격려하셨어요. 모든 문화는 인생의 캠퍼스에 새로운 색을 더해준다고 생각해요. 라고 밝게 웃으며 말할 때 저는 이번 모험이 단순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 모두와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교훈임을 깨달았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따뜻한 차와 맛있는 페이스트리를 나누며 리시앙, 아멜리, 그리고 저는 종종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회상했어요. 작지만 오픈 해프닝에 웃고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예전에는 닫혀있던 마음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열렸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휴가를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었고 서로 다른 점을 포용하며 다양함을 축하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몇 달이 지나도 저희의 한국과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굳건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많은 친구들과 편지와 이메일, 사진과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갔어요. 박민준 씨께서 주신 작은 부적은 소중한 기념품이 되었어요. 그 부적을 볼 때마다 분주한 거리에서 들려오던 친근한 목소리,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다도의 속삭임, 그리고 고대 전통의 온화한 지혜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 부적은 아무리 멀리 여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만든 인연들이 평생 우리 삶을 밝혀줄 것이라는 작은 상기였어요. 이제 저는 노트북에 글을 쓰며 감사와 희망을 느끼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모험은 여행이 한 가족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어요.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마법을 지니고 있고 모든 사람은 들을 가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여행은 서로 다른 땅 사이에 빛의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런 생각을 가슴에 품고 저는 앞으로도 수많은 모험을 기대하며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이 저희가 선택하는 새로운 길마다 길잡이가 되어줄 것임을 믿어요. 혹시 여러분도 여행 중에 뜻밖의 따뜻한 인연이나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이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